네, 이번에 하실 UI키 컴포넌트는 카운트다운이에요. 자, 카운트다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는 거죠. 이건 날짜, 데이, 시간, 분, 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4개를 쓰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초 단위는 필요가 없으면은 이 3개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 분만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고 계신 게 기본형이고요. 그리고 separate, 구분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본형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div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separate라는 div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 라벨 형태까지 되어 있으면 이렇게 days, hours, minute, second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옵션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기본형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도록 할게요. 뭐 최종본으로 하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최종본을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그냥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죠. 자, 마크업 한 다음에 복사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붙여넣기 할게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할게요. 복사가 안 되죠? 자, 복사, 붙여넣기. 이상했네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 보면 끝. 자,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로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CSS 디자인으로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 separ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separ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 구분선이죠. 요거를 쓰지 않으면 저렇게 구분선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선을 쓰고 안 쓰고는 이 separate를 중간에 넣느냐 안 넣느냐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렇게 구분선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days, hours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UK 카운트다운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각각 div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차지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 쓴 거를 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왜 안 움직이냐면 제가 초 단위는 뺐어요. 자, 여러분이 뭐 초 단위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그래서 이 퍼블리싱 실전 예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CSS를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실전 예제 만드셨으면 여러분 취업할 때 퍼블리싱 작업물로 올리시면 좋습니다. 국비 지원 학생들, 저한테 배운 학생들도 UI키 제가 수업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카운트다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한 다음에 제가 어떤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다운 UI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새로 하고 또는 새로 하든지 서칭을 하든지 한 다음에 본인만의 이 카운트다운 UI 디자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사실은 딱 UI 킷에서 가져온 거지 전체적인 건 다 하나하나씩 퍼블리싱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적인 것들을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발자 도구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될 거지만, 자, 화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데이스 보면, div가 하나인데, 이렇게 2개가 출력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HTML이 이렇게 브라우저에 읽히면서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저 div 안에 개발자 도구 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스팬 태그 2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팬 태그 2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하나, 2개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사해서 가지고 온 HTML에서는 뭐지? days랑 hours, minutes, div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2개가 출력되지? 라고 하실 건데 이런 부분은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읽히면서 저 스팬 태그 2개를 생성한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실전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UI킷에서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근데 붙여넣기 아직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HTML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복사해 놓은 건 아직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div 안에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콘텐트라는 div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콘텐트 안에, 자, 콘텐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콘텐트를 컨테이너 안에 따로 넣은 거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 콘텐트가 수직 중앙, 수평 중앙, 플렉스로 이렇게 수직 중앙, 수평 중앙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자, 헤딩이라고 해서 요 위아 오픈이랑 요 텍스트를 맞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UI 킷의 카운트다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UI 킷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세 번째 거는 subscribe 라고 폼 요소 우리가 간단히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런 HTML 구조 안에서 헤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헤딩이라는 div 안에 h1 태그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subscrib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는 인풋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subscribe라는 div 먼저 만들어야죠. subscribe라는 div 안에 input type text, 그 다음에 placeholder 한 다음에 enter your address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태그 이렇게 해서 subscribe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UI kit countdown이라는 거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복사한 이거 있죠? 요거 우리가 복사한 거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인덴트가 지금 어긋나 있겠죠? 그러니까 인덴트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HTML은 일단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화면에 맞춰서 제공된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네,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에 요 소스 텍스트 있잖아요. 요거 넣도록 할게요. We are coming soon.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 p 태그 안에다가 텍스트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그냥 로렘으로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영어를 제가 일일이 다 친 거 아니에요. 한글로 뭐 코딩웍스 오피셜 웹사이트 뭐 열었습니다. 기대해 주신 만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글로 한 다음에 구글 번역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enter your address가 이렇게 placeholder에 들어가야 되죠. placeholder 들어가고 텍스트 내용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subscribe라는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모든 HTML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SS로 하나하나씩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할게요. 전체적인 이렇게 배경 그라디언트 넣는 거. 자, webgradient.com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예쁜 그라디언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라디언트 우리가 CSS로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예쁜 그라디언트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라디언트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라디언트, 예를 들어 이걸 그라디언트로 쓰겠다면 copy CSS 누르신 다음에 바디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럼 그라디언트가 저렇게 들어가죠. 자, 근데 지금 다 안 찬 이유는 컨테이너가 높이가 아직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저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CSS 선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예쁘게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라디언트 했는지 예제 때 어떤 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아마 뭐 어디에 이렇게 내려보시다 보면은 그라디언트 이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그라디언트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거에 높이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height 100vh. 자, 이렇게 해서 높이 값을 100vh 넣으니까 가득 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글자, 텍스트 뭐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콘텐트라는 애를 수직 중앙, 수평 중앙으로 이렇게 센터링 하는 작업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에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한 다음에
justify content center 하면 수평 중앙 가고요. 그 다음에 align items center 하면 이렇게 수직 중앙 가죠. 근데 수평 중앙에 가지 않은 이유는 요 컨테이너, 이 콘텐트라는 div 자체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너비가 가득 차 있는 거죠. 보더 그려줘 볼게요. 자, 저렇게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텐트가 너비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위드스를 한 900픽셀 정도 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직 중앙, 수평 중앙 완벽하게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랑 콘텐트에 해줄 부분은 뭐 이 부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소소한 부분들 해줄게요. 헤딩. 자, 요 헤딩이라는 건 위아 커밍 순이랑 요 p 태그를 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헤딩, 그리고 헤딩 밑에 h1 태그, 그리고 헤딩 밑에 p 태그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줄 거는 전체적으로 헤딩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싹 다 중앙으로 몰아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줘볼게요. 자, 그런데 컬러를 화이트로 줬을 때 왜 저 H1은 화이트가 안 되냐면 저거는 UI킷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H1, H 태그 자체에 저렇게 블랙으로 서식이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1 태그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크기나 이런 거 조절해 주면 되겠죠. 저는 폰트 사이즈 30 정도 줬고요.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이제 알파벳의 간격을 조금 띄워줬어요. 뭐 이런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해줄 거 없고요. 그리고 p 태그는 뭐 해줄 부분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 자, 그러면 카운트다운 CSS 디자인은 손이 많이 가니까 이 subscribe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주석을 해줘야 되겠네요. 헤딩. 자, 이렇게 헤딩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subscribe 먼저 할게요. 자, subscribe.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할 거니까 요것도 주석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그럼 subscribe 먼저. 자, subscribe 부분은 input type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subscribe라는 div가 이렇게 배경을 차지할 거고요. input type text, 그리고 배경은 투명하게 할 거고요. input type 버튼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subscribe 부분에서 제일 먼저 해줄 부분은 subscribe의 크기를 정해줘야 되죠. 자, subscribe. 자, 일단 보더 그려줘 볼게요. 보더 그려주면 얘도 블록 요소기 때문에 가득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위드스를 한 400픽셀 정도 줄게요. 그리고 마진 오토로 중앙에 보낼게요. 자, 이거 중앙에 보낼 때 또 뭐 플렉스나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수평 중앙에만 보내는 거니까 마진 오토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위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마진 탑을 저는 한 40픽셀 줘서 그리고 400이 들어갔네요. 40픽셀 줘서 조금 띄었어요. 자, 이 정도면 적당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패딩을 저는 한 6픽셀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를 한 3픽셀 정도 줬어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조절을 이렇게 해서 0.2 정도 이렇게 투명도 조절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보더 필요 없죠. 이제 보더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얼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득 차게 중간에 빈 거 없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제 너비를 줘서 플로트로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플렉스로 하시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게 되면 자, 플렉스를 할 때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한 플렉스도 있지만 배분을 하기 위해서 플렉스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은 이제 이 subscribe 밑에 인풋이랑 버튼을 플렉스로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풋이라는 애가 있고요. subscribe 밑에 버튼이 있죠. 자, 그러면 뭐 온 김에 플렉스 해주시면 플렉스 제가 3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 제가 플렉스 1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부모 요소가 400픽셀이잖아요. 부모 요소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4분의 3을 인풋이 가져가고 4분의 1을
저 버튼이 가져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버튼의 사이즈를 내가 정확히, 이건 비율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버튼의 사이즈를 나는 이렇게 100픽셀로 정확하게 잡을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플렉스 2를 주시던 3을 주시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주시면 돼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두 가지 요소인데 부모 요소에서 100픽셀을 얘가 가져가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가 다 차지해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 되던 많이 되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비율대로 하시겠다면 아까처럼 버튼에다 플렉스 1 주고 여기에다가 뭐 플렉스 4던 3이던 이렇게 줘서 맞추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됐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살짝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버튼 디자인 먼저 온 김에 할게요. 버튼 디자인에서 일단 보더는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 화이트는 아닙니다. 자, 화이트가 아니라 아주 연한 그레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나와야 되니까 커서 포인터 줬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한 3픽셀 정도 돼서 보더 레디어스 한 3픽셀 정도 돼서 왜 이렇게 안 되죠? 아, 커서 포인터를 안 놓고 갔네요. 포인터.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한 3픽셀. 그래서 살짝 둥그렇게 했고요. 전체적인 크기가 높이가 좀 작잖아요. 이런 거는 하이트로 하지 마시고 그냥 패딩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버튼은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subscribe 밑에 인풋도 디자인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투명하게 트랜스페어런트, 자, 이렇게 투명하게 됐죠. 그리고 저 음각이 들어간 부분은 보더 때문에 그러니까 보더 넌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패딩은 6픽셀로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플레이스 홀더의 색상은 제가 예를 들어 컬러 화이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플레이스 홀더 색상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플레이스 홀더 색상은 플레이스 홀더라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subscribe 밑에 인풋에 placeholder. 자, placeholder는 CSS3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콜론을 2개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컬러를 이렇게 화이트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subscrib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좀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폰트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도 주고 버튼에다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번거로우니까 자, 여러분 선택자 공부하실 겸 자, 요런 거예요. 자, subscribe 밑에 요소가 2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subscribe 밑에 span 또는 div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자식 요소가 같은 태그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는 인풋이고 하나는 버튼이기 때문에 같은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input, subscribe 밑에 버튼. 자, 요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조금 짧게 선택하는 거는 subscribe 바로 밑에 모든 것.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니까 subscribe 밑에 요소들 모든 것. 그러니까 태그가 어떻게 됐든 얘든 다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해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해볼게요. 작아졌죠?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 요번 케이스에는 선택자를 좀 줄이는 거죠. 폰트 사이즈 12픽셀 똑같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선택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전체 선택자는 저 맨 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subscribe 밑에 자식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태그가 달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ubscribe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UIKit 저 카운트다운을 CSS를 커스텀으로 여러분이 저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UIKit 카운트다운 우리가 CSS 할 건데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카운트다운이 있지만 여기에 클래스 네임을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myCountDown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따로 하나 줬어요. myCountDown. 그럼 myCountDown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myCountDown에다가
보더를 그려줘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 컨테이너에 준 보더인가요? 저 어디 줬죠? 콘텐트에 준 보더겠죠? 자, 요 보더는 이제 없어도 되죠? 자, 그러면 마이 카운트 다운에다가 제가 보더를 그려줘 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100% 부모 요소 내부에서 차고 있구나. 그러면 요거를 너비 값을 줄여주는 거죠. 너비 값을 줄인 다음에 중앙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전후한 위드스 600 줘볼게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 수평 중앙 보내는 거니까 그냥 마진 오토 하시면 돼요. 자, 뭐 요런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렇게 디자인이 되면서 이렇게 넓어져서 아마 이 600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일단 800 정도 주고 시작할까요? 800? 자, 이렇게 주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뭐 너비를 일단은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요 세퍼레이트 구분선부터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 카운트 다운 밑에 카운트 다운 세퍼레이트라고 있죠. 요거의 컬러를 하얀색, 저렇게 하얀색으로 되죠. 그 다음에 요 색깔들 이제 라벨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라벨 역시 my 카운트다운 밑에 UK 라벨 카운트다운 라벨 한 다음에 컬러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주면 되죠. 그리고 온 김에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에서 이렇게 대문자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폰트 사이즈는 한 14픽셀 정도 줄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06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공통 클래스 얘네들이 갖고 있어요. 자, 여기는 데이스 날짜죠.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밑에 또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클래스 네임이 다 이렇게 보시면은 UK 카운트다운 넘버라는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UK 카운트다운 넘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my countdown 그 다음에 UK countdown number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선택자를 요걸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컬러를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 됩니다. 그리고 요거 배경색 화이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 줄게요. 화이트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06 이렇게 데이스, 아워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린 디자인이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목표는 뭐예요? 데이에서도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아워스도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떨어뜨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div가 지금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UK 카운트다운 넘버 밑에 이 파란색 부분이 스팬이라는 태그 두 개를 생성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볼게요. 자,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UK 카운트다운 넘버 이 부분 있죠. 제가 좀 확대할게요. 자, UK 카운트다운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밑에 스팬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팬 두 개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스팬 두 개는 UIKit의 자바스크립트가 UK 카운트다운 넘버 안에 스팬 두 개를 생성해서 저렇게 숫자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찍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UK 카운트다운 넘버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UK 카운트다운 넘버 밑에 스팬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이렇게 개별 숫자 두 개를 떨어뜨린 개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스팬이라는 거를 생성한다라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UK 카운트다운 넘버 밑에 스팬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UK 카운트다운 넘버 밑에 스팬으로 해도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진을 제가 상하는 안 주고 좌우는 10픽셀 줘볼게요. 떨어지죠. 자, 그래서 5픽셀만 줘야 되겠네요. 5픽셀. 자, 요렇게 해야지 개별 디자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어가면은 패딩을 줘서 조금 떨어뜨려야 되겠죠. 패딩을 저는 한 10픽셀 정도 줄까요? 패딩을 한 10픽셀 정도 줄게요.
그리고 좌우는 조금 많이 줄게요. 20픽셀. 자,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되네요. 20픽셀 너무 많나요? 15 정도만 할까요? 자, 15 정도만 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화면을 좁게 봐서 그러는데 너비를 조금 넓혀줘야 되겠네요. 요거 제가 800으로 했는데 800이 소화를 못하네요. 800이 아니라 지금 900픽셀이 다 소화를 못하네요. 요거 폰트 사이즈랑 조금 줄여줘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줄이 안 떨어지는 수준에서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줘야 되겠네요. 스펜에 저는 폰트 사이즈를 한 60픽셀 정도? 이렇게 해서 60은 좀 작네요. 떨어지지 않을 선 정도에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70픽셀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유 공간이 좀 있으니까 UK 카운트다운을 한 800픽셀로 해서 마진 오토 하면 적당하네요. 자, 그리고 보더 필요 없죠? 이런 건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더 레디어스 어디 있죠? 자, 이렇게 스팬 요거에서 보더 레디어스 줘서 좀 디자인을 살짝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 요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팬 안에 있는 요 공룡 요 숫자는 조금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폰트 사이즈 한 600 정도, 조금 600은 너무 많네요. 한 500 정도 살짝만 두껍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days, hours, minute 요거를 아래쪽으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밀어줄 수 있는데 카운트다운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카운트다운 넘버. 카운트다운 넘버 밑에 라벨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넘버의 마진 버텀을 저는 한 40픽셀 줄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디자인이 다 끝났죠. 한 가지 더 해줄까요? 이 스팬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박스 섀도우 줘가지고 좀 은은하게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섀도우 이렇게 해서 0.1 정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살짝 뜬 느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요 사이도 조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요 사이를 띄워주는 건 뭐예요? 자, 이거죠. 마이 카운트다운에 마진 탑을 주셔도 되죠. 그리고 P 태그. 근데 우리가 선택해 놓은 헤딩 밑에 P 태그에 마진 버텀 줘도 되지만 굳이 이걸 주기 위해서 새 선택자를 하는 것보다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마진 탑을 한 40픽셀 정도 줘서 조금 밀어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UI 킷의 카운트다운이고 사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런 커밍순 페이지라든지 어떤 이벤트, 그리고 뭐 언제 오픈한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다운 이렇게 해놓을 경우에 카운트다운 jQuery 플러그인도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UI 킷으로 할 수 있으면 뭐 충분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옵션을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옵션인데 카운트다운에서 옵션은 여러분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 UK 카운트다운에서 데이트라는 거. 자, 그래서 모든 게 0이 되는 시점이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있나요? 모르겠네. 11월 31일까지 있나요? 31일 00시 00.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2022년 1월 00시가 되는 시점을 카운트다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18일 17시간 18분 04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나는 12월 1일까지만 할 거니까 이렇게 1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못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0, 1이라고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0, 1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안 나오냐면 현재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2월 12일인가 그래요. 지난 날짜니까 카운트다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31일까지 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나는 초단위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은 요 초단위 부분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요거를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지우실 때는 요 separate까지 같이 지워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요거를 지웠더니 왼쪽으로 밀리면 또 위드스 조절해줘야 되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플렉스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중앙 정렬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 카운트 다운의 너비 값을 800픽셀로 줬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 카운트 다운의 너비가 얼마가 됐건 간에 수평 중앙으로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 카운트 다운 밑에 div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플렉스로 중앙으로 보내는 거죠.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저스티파이 콘텐트 센터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보내시는 거.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보다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초단위까지 이렇게 있을 때도 중앙, 그리고 초단위가 사라졌어도 중앙,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드나 플렉스 같은 부분, 특히 플렉스 같은 부분을 이게 너무 공부할 내용이 방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수직 중앙, 수평 중앙, 그리고 자식 요소의 비율 정하는 거, 플렉스 1, 플렉스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이것만 아셔도 플렉스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무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면서 사용했던 플렉스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I킷의 카운트다운 컴포넌트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실전 퍼블리싱까지 같이 해봤습니다.